네, 검정력 배웠고 이제 유의 확률, p-밸류, p-값이라 하죠. 요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정 어떻게 하죠? 간단히 설명하면은 검정 통계량 구한 다음에 되시죠? 그 다음에 뭘 구해? 기강력 구한 다음에 그쵸? 유의 수준에 맞는 기강력 구한 다음에 자, 이렇게 유의 수준 만약 5%라 그러면 이게 딱 뭐 5% 나오는 값, 유의 수준 만약 알파라 하면은 이게 딱 알파 나오는 값, 알파 나오게 해주는 이 영역, 여기를 뭐라 그래? 기강력이라 하죠. 요만큼을 되시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뭐 하면 속하면 기무가설 기각, 안 속하면 기무가설 채택, 기각하지 않음 이렇게 하죠. 되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유의 수준을 정할 때마다 기강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5%면 이만큼 해야 되고 10%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그 유의 수준마다 우리가 기강력을 그때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 구해줘야 되잖아. 되시죠? 근데 유의 수준은 누가 정하는 거야? 연구자가 정하죠. 되시죠? 연구자가 유의 수준 5% 정했는지 10% 정했는지를 예를 들어 컴퓨터 통계는 결국 통계 프로그램을 써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자,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강력을 몇으로 해줘야 되는지 유의 수준을 입력해줘야지 그때 기강력이 나올 텐데 그쵸? 유의 수준을 그때 매번 입력 받으면 어때?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밸류라는 p-값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 유의 수준은 그때그때마다 바뀐다. 연구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강력 구하면은 매우 귀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밸류, 유의 확률, p-값이라는 걸 이용하기로 한다.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유의 확률이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 p-값이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 p-밸류라고 진짜 영어를 써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야. 자, p-값은 뭐냐? 우리가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어떤 검정 통계량 값을 우리가 계산했겠죠. 어떤 값을 구했겠죠. 검정 통계량을. 되시죠? 그러면은 그 검정 통계량보다 더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대립가설이 평균은 뭐보다 크다. 귀무가설은 뭐였어? 뮤는 170이다. vs 170보다 크다였어. 그럼 큰 쪽으로 검정 통계량보다 큰 쪽으로 값이 나올 확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검정 통계량 값을 이 분포에다 뭐 하면 집어넣으면 이 확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을 뭐라 한다? p-값이라고 한다. 되시죠? p-값의 정의 되시죠? 자, 그럼 이 p-값을 구했더니 2.3%인 거야. 계산해 봤더니. 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유의 수준을 뭘로 정해? 5%로 정하면 5% 기강력은 이만큼이잖아. 기강력이. 되시죠? 그러면 이 p-값이 2.3%라는 거는 검정 통계량이 이 기강력에 속해 안 속해? 속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2.3%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하, 그래서 p-값을 뭐랑 비교해서? 5%랑 비교해서 이거보다 작아. 그럼 그때 뭐 하면 돼? 귀무가설 기각하면 되겠죠. 되시죠? 5%보다 커. 30%, 10%야. 그럼 이렇게 여기에서 검정 통계량 나와서 p-값 구했다는 소리니까 그때는 귀무가설 뭐 하면 돼? 채택하면 되겠죠. 되시죠? 근데 또 다른 어떤 연구자는 유의 수준을 뭘로 해? 1%로 했어. 유의 수준은 1%. 그럼 1%가 될 기강력은 이만큼이죠. 1%가 될 기강력은. 근데 p-값은 2.3%니까 지금 이거 검정 통계량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뭐야? 2.3%니까 어때? 이 기강력 1% 기강력이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죠. 아하, p-값 구해봤더니 2.3%야. 걔가 1%보다는 어때? 크니까. 그럼 난 뭐 하면 돼? 귀무가설? 귀무가설 뭐 하면 돼? 채택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p-값만 알려주면은 연구자가 유의 수준을 내가 임의로 정한 다음에 그냥 연구자가 그냥 바로 그 p-값 보고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채택할지 판단하면 된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 프로그램들은 검정이 다 끝나고 나면 뭘 알려줘? p-값을 알려줍니다. 되시죠? 유의 수준을 그때그때 입력받아서 기강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p-값을 귀무가설보다 더 어떤 값?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준다고. 그럼 바로 유의 수준이랑 비교해갖고 바로 기각 채택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정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근데 대립가설이 예를 들어 작다야, 작다.
작다야. 이씨, 왜 안 돼? 작다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이 검정통이랑 나온 값보다 어디 구하면 돼? 이쪽에 기각력 만들어지니까 이것보다 어떤 확률? 작을 확률 계산해주면 되겠죠. P값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P값을 정의합니다. 되시죠? 그래서 P값이랑 뭘 비교해?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P값이 더 커. 5%보다 더 커. 그럼 뭐해? 채택. 5%보다 작아. 2.3%밖에 안 나와. 그럼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한다는 소리니까 기각하게 된다. 되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양측 검정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양측 검정. 양측 검정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양쪽에 있잖아. 기각력이 어디 있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기각력이. 양측 검정일 때는. 자, 기문가설은 뮤는 100이다. vs 대립가설은 뮤는 100은 아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기문가설 하에서 표준 정규분포 따를 때 기각력이 어디 생겨? 이렇게 양쪽 끝에 생길 것이다. 기각력이. 되시죠? 그래서 5% 만약에 유의수준이 5%면 여기 몇 프로? 2.5% 2.5% 되는 기각력이 생길 것이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로 P값을 구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 여기 나오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거보다 여기 만약 0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쪽에서 구해야 되나? 이렇게 구해야 되나? 플러스 쪽에 구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혼돈이 생길 수 있다. 계산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정규분포 따른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나온 검정 통계량을 다 뭐해? 절대값을 취하면 무조건 무슨 값만 나옵니까? 플러스 값만 나오잖아. 되시죠?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라고 치면은 걔에다가 뭔 짓을 해? 이게 observe 관찰하다입니다. 관찰하다 표본으로부터 나온 검정 통계량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뭐해? 절대값을 취해준다고. 그럼 무조건 어떤 값이 나와? 요 값이 나오잖아. 그럼 이것보다 뭐 할 확률? 클 확률을 그냥 바로 계산해주면 된다. 플러스일 때는 큰 쪽을 검정하는 거니까. 극단적인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극단적인 이 끝쪽으로 나올 값이 P값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걔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포에서 큰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주면 된다. 되시죠? 양측 검정일 때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취해서 그냥 큰 쪽만 구해준다고. 자, 근데 이제 구했을 때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P값을 내가. 그때는 몇 프로가 나왔어? 3%가 나왔죠. 되시죠? 2.5%에 속하야지 뭐야? 기각인데 3%가 나왔으니까 기각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P값으로 그냥 쓰게 되면은 P값은 뭐야? 그냥 P값이랑 바로 뭐랑 유의 수준 5%랑 바로 뭐해? 비교해갖고 기각 채택 정하잖아. 그렇죠. 근데 3%면은 5%보다 뭐해? 작잖아. 그럼 기문가설 뭐야? 기각이잖아. 그럼 안 되죠. 왜냐면 2.5%보다 작아야 되는데 3%면은 기각력이 아닌 채택하는 영역에 속하는데 근데 그냥 요 기준으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되시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양측 검정은 양쪽에 기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이 어떻게 돼? 반씩 나눠지게 된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P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 2.5%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또 2로 나누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값에 뭐 하기로 해? 곱하기 2한 값을. 이 값을 P값으로 하기로 정의한다. 되시죠? 그럼 3%가 나왔으면 곱하기 2하면 몇 프로야? 6%니까 5%랑 비교하면 어때? 크니까 기문가설 뭐야? 채택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되시죠? 양측 검정일 때는 그냥 절대값 취해서 그보다 큰 값 나올 확률을 구하는데 얘는 유의 수준이 뭐였더라? 반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P값에다 뭐해? 곱하기 2해서 알파랑 비교하기로 한다. 여기까지도 되시죠? 자, 근데 이거나 자, 요거나 같은 말이랍니다. 되실까요? 여기다 뭐 했어? 여기다가 절대값 취했잖아. 되죠? 그럼 절대값이 절대값보다 크다. 요건 무슨 뜻이냐? 얘가 진짜 뭐해? 이 값보다 뭐 할 수 있어? 큰 확률. 클 수 있죠. 절대값이니까.
그냥 진짜 절대값 없애버리면 둘 다 플러스라면, 예를 들어 둘 다 플러스 양수라면 진짜 얘가 얘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되잖아. 그쵸? 근데 둘 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둘 다. 그럼 마이너스면은 요 값이랑 요 값 중에 누가 커야지 이게 성립합니까? 이쪽이 더 커야죠. 되시죠? 마이너스 2,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하잖아.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요게 성립한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둘 다 뭐 하는 거? 더해준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확률을 뭐 하는 거야? 좌우 대칭일 때는 곱하기 2 한 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아하, 양측 검정일 때 P값은 요렇게 절대값 취한, 내가 검정 통계량 값 절대값 취한 놈보다 더 극단적인 큰 값이 나올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거나, 아하, 아니면은 내가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 취한 놈이 어떤 분포의 절대값 취한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요렇게 구하나, 어차피 뭐 한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검정일 때 P값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더라. 되시죠? 요거만 조금 정리하고, 왜냐면 요걸 이용해서 내는 문제들도 보기에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야? P값은 검정 통계량 값보다 어떤 확률?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다. 대립가설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그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크냐 작냐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컴퓨터는 통계 프로그램은 뭐만 알려준다? P값만 알려주고 유의수준은 연구자 네가 알아서 정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채택할지는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알려주게 된다. 되시죠? 문제 총 몇 문제 나왔어? 9문제 나왔다. 역시 이 단어는 골고루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확률 정의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유의 확률을 점점, 이 P값을 점점 익숙해지게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5. 아하, 뭐 표준 편차를 알려줘. 그럼 무슨 분포야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해서 푸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평균 뮤에 대해서 이제 검정을 합니다. 모평균에 대해서.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야? 귀무가설은 뮤가 20보다 같거나 크대. 되시죠? vs 대립가설은 뭐야? 아니, 뮤는 20보다 무조건 뭐야? 작을 거야. 이거를 이제부터 알아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표본을 몇 개 뽑아? 50개를 뽑았답니다. n은 뭐야? 50. 그래서 구한 표본 평균이 지금 몇이랍니까? 19가 나왔답니다. 되시죠? 그때 P값을 계산하면 몇이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되시죠? 자, 그래서 P값은 뭐야?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다. 검정 통계량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 방향이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쪽이잖아. 마이너스 쪽을 보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때 P값은 어떻게 구해? P값은 내가 어떤 표본 평균이 원래 나올 건데, 내가 구한 진짜 내가 관측값으로부터, 표본으로부터 관찰한 이 값이 얘보다, 이 값보다 어떤 확률?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이게 바로 P값이더라. 다시 분포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뮤는 20보다 크다라는 이 귀무가설을 만족하는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되시죠? 20, 20 이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럴 때 내가 관측을 했어. 여기서 어디선가 이 관측값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값? 대립가설 방향, 작은 방향이잖아. 이쪽 작은 방향으로 나올 이 확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P값이랍니다. 자, 이 정의가 이해가 돼야 돼요. 되시죠? 자, 그럼 이거를 다 뭘로 바꿔? 지금 문제가 다 Z로 바꾸네.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다 표준화 해줘야 되죠. 되시죠? 그럼 얘를 진짜 표준화하면 뭘로 바뀌어? Z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되시죠? 자, 그럼 이쪽은 표준화하면은 이 값이 몇이야? 내 표본으로부터 관측한 표본 평균이 몇이야 지금? 19잖아. 그래서 19 빼기. 되시죠? 19 빼기. 그 다음 뭘 빼야 돼? 귀무가설 하에서 구하는 거죠.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그래서 귀무가설일 때 뮤는 뭐야? 뮤는 20이잖아. 는이 여기 있다고, 는. 자, 는일 때 검정 통계량을 구해주신다. 여기 부동호가 있더라도 는일 때 검정 통계량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뭘로 나눠?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나눠야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시그마가 지금 몇이야? 5잖아. 문제 5라고 나와 있죠. 루트 n은 몇이야 지금? 50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되시죠? 정답 몇 번? 2번이다. 되시죠? 자, 여기 느는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다고. 어차피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요럴 때 확률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여기다 는 쓰나 안 쓰나 어차피 확률값은 변함이 없다고요. 되시죠? 그래서 P값 이렇게 구한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H0라는 귀문가설이 맞다는 분포가 있을 것이다. 자, 는일 때 뮤는 20이죠. 자, 이때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있을 겁니다. 이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라고. 어떤 검정을 하기 위한 추정치가 있을 거라고. 되시죠? 걔가 대립가설 방향, 20보다 어떤 방향? 작은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나올 확률. 이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 더 작은 값들이 나올 확률. 요만큼, 이만큼이 뭐라고? P값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이 정의만 알면은 내가 이 문제들, P값 문제들 다 풀 수가 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이 70%보다 높다는 주장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항문법, 정규문법, 근사를 이용해서 결론 뭐야? 비율 검정이죠. 비율 검정. 모비율 검정이다. 그래서 나의 주장은 뭐야? H0는 P는 0.7이다고. vs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은 뭐야? 0.7보다는 높다는 주장이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되시죠? 그 진짜 1000명을 해서 추출해서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답니까? 1.81이 나왔답니다. 되시죠? 아하. 모비율 검정할 때 검정 통계량이 뭐죠? 뭘 따르죠? 표준 정규분포죠.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 값을 진짜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어? 1.81이 나왔답니다. 자, 그때 P값은 무엇이냐? 지금 표준 정규분포까지 내가 구해놨어. 검정 통계량을. 표준 정규분포 뭐야? 0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검정 통계량 값이 뭐가 나왔어? 1.81이 나왔답니다. 되시죠? 그때의 P값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죠. 되시죠? 근데 지금 대립가설이 뭐야? 크다잖아. 크다 단체 검정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검정 통계량 값보다 어떤 거? 큰 극단치들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1.81보다 어떤 값? 이 큰 값이 나올 확률. 이게 바로 뭐라고? P값이라고. 되시죠? 그럼 우리는 결국 뭘 구하는 거야? P. 이게 표준 정규분포니까 Z값이 1.81보다 큰 확률. 이게 바로 뭐라고? P값이라고. 되시죠? 검정 통계량 값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대립가설 방향, 지금 큰 방향이야. 큰 방향이 나올 확률 그냥 구해주면 그게 바로 P값이라고.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은 0.01이랑 0.025, 0.05랑 비교했을 때 어디 사이에 있겠냐? 이런 문제죠. 보기를 봤을 때. 자, 그럼 1.81 계산해 봐야죠. 자, 문제에서 1.645일 때는 문제에서 뭐야? 1.645부터 마이너스 1.645일 때는 표준 정규분포가 1.645 사이일 확률은 뭐래? 0.9랍니다. 이게. 되시죠? 그럼 이만큼이 몇이야? 0.05겠네요. 절반씩이니까. 되시죠? 자, 근데 1.96일 때는 이 값이 뭐? 1.96일 때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사이가 나올 확률 값은 몇이야? 0.95랍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몇이야? 0.025겠네요. 절반이니까. 되시죠? 자, 그럼 이 1.81 값은 뭡니까? 1.645보다는 어떻고? 크고 1.96보다는 어때? 작은 값이잖아.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는 어때? 1.645 값 구했을 때 그거보다 클 확률 값이 0.059 이 넓이가. 그 다음에 1.96으로 요 넓이 구했을 때는 0.025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빨간색 이 P값은 어때? 0.05보다는 어때? 작고 0.025보다는 어떻겠습니까? 크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P값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디를 나타내는가만 알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되시죠? 자, 총 몇 문제입니까? P값 문제 9문제다. 그럼 나머지 7문제를 좀 쉬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 P값 개념 설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만 쉬고 이어서 나머지 7문제를
그대로 풀 건데 P값의 뜻이 뭐다? P값의 뜻이 뭐다? 어떤 검정 통계량 값을 내가 구했을 때, 되시죠? 여기 검정 통계량 값 구했을 때 그 값보다 어떤 값?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크다 단측 검정이면 이 값보다 어떤 확률? 큰 값이 나올 확률. 이게 바로 뭐다? P값이다. 되시죠? 되시죠? 오케이. 만약 이게 작다 단측 검정이면 이 값보다 어떤 확률?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일 거다. 자, 만약에 이게 무슨 검정? 양측 검정이다. 는이 아니어서 양측 검정이면은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예를 들어 플러스라면 어째 절대값에서 아무튼 플러스로 다 바꾼 다음에 그것보다 큰 확률 P값을 그것보다 큰 확률 어떤 P 확률값을 계산해 준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한 값이 P값일 거다. 되시죠? 양측 검정일 때는 곱하기 1을 해준다. 반드시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쉬고 이어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